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로 직전 5분 전에 뭐 하셨어요? 5분 전 기억하시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기억납니다. 5분 전에 이 영상을 위해 준비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이 4월 27일 목요일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점심 식사는 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가물가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난주 목요일 뭐 먹었지? 만약에 1년 전, 2022년 4월 27일 점심은 뭐 먹었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매 순간순간 내가 살아온 모든 일생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한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한 자료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기억 장애로 분류를 하면서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잉기억 증후군이 뭐냐면 학습 능력이나 뭔가 암기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아오는 모든 일생일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기억을 하는 거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하면서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는데 100명 내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기억을 한다? 좀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게 2006년도에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최초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과거는 상영 중인 영화 같아요. 끊임없이 상영 중인 영화 같다. 멈출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인생에서 지옥을 겪고 있다.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모든 걸 다 기억한다라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원치 않게 끔찍한 교통사고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개에 물려서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볼 수도 있고, 왜 살다 보면은 많이들 있잖아요. 가족 간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끔찍한 일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난다라는 건 지옥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떠올리고 싶지 않는 것은 망각의 힘으로 누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신이 주신 선물이고 망각은 신이 주신 축복이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과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치매 환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도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슬픈 병이다. 소중한 기억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얘기로 장황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부터 무척 관심이 있었지만 어렵게 느껴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관심은 있었지만 그리고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선뜻 사게 되지 않는 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요. 바로 무기 같은 너무 두껍기도 하고요. 아주 두껍죠. 이 두꺼운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된 계기는요. 아주 운 좋게 제가 박문호 박사님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완전 제 스스로 완전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제가 전혀
공부하기에는 벅찬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접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한 분야만 공부를 해왔던 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박문호 박사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끔 책도 추천을 해주는데요. 책을 추천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기계발서는 추천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문 서적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그렇다 보니 어렵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사봐야겠다.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말이 아주 제가 정말 너무 위안이 되고 감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사실 저의 제 나름대로의 좀 숙제이긴 하는데요. 제가 책을 읽는 속도보다 책을 구입하는 속도가 너무 더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 미처 읽지 못한 책도 많고 욕심은 내서 많이 왕창은 구입을 하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책을 구입할 때는. 저는 교보문고에서 직접 구입도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박문호 박사님께서는 온라인 구매는 절대로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자,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 어려운 책을 제가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 박문호 박사님이 저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게 무엇이냐? 책은 읽는 게 아닙니다. 책은 사두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을 많이 구입한 거에 대한 위안을 삼고 지금은 틈틈이 더 많이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책을 구입을 해 놓으셨다가도 한 달을 넘기지 않고 또 다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된 책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 욕심 많게 DNA라든지 최재천 교수님의 내 생명의 설계도 DNA. 이 책은 한 3분의 1만 읽고 계속 책장 속에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책은 읽는 게 아닙니다. 책은 사두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제가 엄청난 용기를 내서 책을 더 많이 삽니다. 요즘에는. 그렇다면 제가 이 어려운 책을 제 수준에서 몇 가지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열었습니다. 지금 사실 시계가 11시 42분이에요. 4월 27일 11시 42분.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약속을 좀 지키고 싶어서 오늘 찍지 않으면 저도 카메라와 1:1 영상 영원히 시도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기필코 찍고 퇴근할 계획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읽는데 이 책을 뇌과학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세일즈 기법과 또 제 주 전공인 TA 기법과 연결을 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대칭성을 찾으면 자연은 본래 모습을 드러낸다. 제가 기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박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억이 없다면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법칙은 대칭화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모듈화, 세 번째는 순서화입니다. 대칭화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해석을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떠한 수많은 지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칭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구름과 바위 같은 자연에서 대칭성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구름과 자연은 형체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곰돌이 모양의 구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모양이 흐트러져서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처럼 자연 현상은 변화의 형태를 예측하기 어렵다. 지식의 내용이 구름과 바람처럼 일정한 형태나 방향 없이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면 지식은 기억되지 않는다. 애매한 정보를 기억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 바로 대칭화라고 해요. 인간 크기의 규모에서는 식물, 구름, 바위가 전혀 대칭 구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칭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는 기억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대칭화에 이어서 기억의 둘째 법칙은 모듈화이다. 모듈화. 모듈화는 더 와닿았어요. 이렇게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지금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제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한 모금 마실 수 있고, 또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 놓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옆에 동료가 목마르다고 하면 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담겨져 있는 물이 모듈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들어있는 물병에 들어있는 물을 제가 바닥에 쫙 뿌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뿌려진 물은 어느새 금세 다 말라서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규격화를 시켜야 되는 게 바로 이 모듈화이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도 하셨어요. 이 모듈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어져 버린다. 지식이 풀어져 버린다. 뜨개질로 만든 스웨터 같은 옷이 한 올만 혹 하고 그 한 올만 풀어줘도 와르르 풀어지는 것처럼 지식이 바로 그런 식으로 풀어진다고 합니다. 참 무섭지 않아요? 정말 매번 듣고 또 들었는데 왜 이게 기억에 저장되지 않고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걸까? 바로 이 모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규격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사각형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정사각형이고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그러한 도형이라고 해요. 우리 뇌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뇌구조의 그 수많은 곡선과 둥글게 되어 있는 건 사람이 기억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식의 100층 빌딩을 쌓으려면 반드시 기본 블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모듈화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번 강의할 때 50%는 새로운 강의를 한다. 새로운 내용을 강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박사님조차도 공부를 하셔서 새로운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늘 그 부분은 의식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강의 장표도 하나하나 매번 바꾸려고 노력하고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도 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해왔는데 이 박사님께서도 그러한 정말 철학까지도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책꽂이에 이 한 권 정도는 읽지 마시고요. 사두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려요. 78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상의 범주화된 특징에 반응하며 행동의 일관성이 생긴다. 그리고 감각과 지각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감각과 지각, 차이점을 이해해야 하고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은 감각, 지각, 기억,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감각과 지각의 상호관계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박사님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석은 안 돼도 맞다. 공감은 되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49페이지
149페이지 이 첫 문장을 읽고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통증은 생존의 기본 감각이다. 통증은 생존의 기본 감각이다. 제가 왜 이 문구를 보자마자 감동을 했냐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강의안을 만들면서 무통증병이라는 환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무통증병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통증이 없다면 좋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뭔가 다쳤는데 그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정말 죄앙이더라고요. 죄앙. 너무너무 무서운 질병이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좀 보니까 어린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다리미라든지 그 손을 댄다라든지 뜨거운 국을 먹다가 입안이 다 되기도 하고 그 통증을 모르니까 정말 통증이 느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너무 또 어려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상행경보 시스템에서 피질각성, 척수시계로, 척수고유획, 자유신경말단, 네, 이런 얘기는 제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지식이라는 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0.5개밖에 못 들어왔는데 또 어느 순간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1개가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또 2개, 3개 들어올 거라고 희망하면서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164페이지인데요. 이 164페이지는 메모를 좀 했습니다. 뇌구조 공부 숙달하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뇌구조 공부 숙달하기.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뭐든지 다 세일즈와 그리고 TA 스킬과 연결이 읽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TA 관련돼서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뇌구조 학습에서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뇌구조에 대해서 이 제목에 공부하라고 숙달하라고 하셨거든요.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3가지를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정확하고 상세한 뇌구조 그림을 익숙해질 때까지 그려야 한다. 동일한 뇌 영역 그림 이 자료에 약간씩 다르고 약간씩 달라도 이 상세한 차이까지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 그리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써놨냐. TA 스크립트를 쓸 줄 알 때까지 써봐야 된다. 여기저기에서 받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면 오독이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의 스크립트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작성하고 제가 알려드린 PEBP 또는 프랩 기법을 통해서 한번 직접 작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려야 한다 하는 것처럼 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억지인가요? 네, 억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둘째는요. 핵심 뇌구조 그림 10장을 기억하자 라고 합니다. 10장을 기억하자. 여기 정말 뇌 그림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게 이 뇌과학자들은 공부하기가 좀 쉽겠지만 저처럼 일반인들은 좀 어렵습니다. 둘째, 핵심 뇌구조 그림 10장을 기억하자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TI 스크립트를 10장 작성하고 나만의 구어체 화법으로 암기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점에서 받거나 아니면은 뭐 동료 선배로부터 신입사원 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받았던 스크립트는요,
나의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대로 읽는다고 해도 굉장히 어색하고 고객님들도 초보자인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쓰다 보면은요, 쓰고 읽어보면은 나만의 구어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이다. 제가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었죠. TA 스크립트는 계속해서 메모하는 것이다. 이 메모 안에 뭐가 들어가죠? 맞아요.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스크립트가 될 때까지 기억하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뇌 구조 용어를 100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뇌과학 공부는요, 용어에서 시작해서 용어로 끝난다.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TA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반론화법을 암기하자. 몇 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그래도 15개는 술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하자. TA를 잘하는 방법은 반론에서 시작해서 반론으로 끝난다. 네, 억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다음에 솔직히 저는 이런 그림은 그래도 노력은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보고는 넘어가지만 또 다음에 계속 보면은 하나라도 기억나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박사님 책 493페이지에 보면 꿈은 감정의 뇌가 상용하는 영화와 같다. 우리의 인간의 뇌는 이 브레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시각적인 요소에서 대부분이 한 70%가 차지를 한다고 해요. 보는 순간 모든 게 이 장면으로, 시각으로, 그림으로 이게 인식이 되는데 꿈에 있어서는 거의 90%가 이미지다,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꿈하면 사실 이제 프로이트,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프로이트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인간은 보통 자는 동안에 렘 수면에서 꿈을 많이 꾼다고 하죠. 꿈을 꾸는데 보통 20개 정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개 정도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박사님 책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5개까지는 기억이 나요. 이 기억을 불러오라고 하더라고요. 뇌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지난밤 무슨 꿈을 꿨지? 근데 저는 이제 자다가 중간중간에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깰 때는 그 순간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부터 제가 생기는 습관이었는데, 잠자리 옆에 제가 꿈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꿈에 간단하게 그 키워드만 적어놨었어요. 그랬더니 기억하기도 훨씬 쉽고 또 재밌어요. 꿈 일기를 쓰는데 이 박사님께서 물어보라고 하니 저도 물어보니까 조금씩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꿈 꾸고 난 다음에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뇌에게. 그리고 정말 이 책에서는 어려운 부분 빼고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532페이지 이 부분은요,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으로 나와 있지만 엄청난 정보입니다. 반복의 힘. 반복의 힘은요,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첫 장과 마지막 장 읽으면 이 책 다 읽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네, 굉장히 두껍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두꺼운 책 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논문 쓸 때 엄청난 이렇게 두꺼운 책들에게 질려가지고 안 보는데 이 책은요, 해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TA를 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강조를 많이 했죠. 제가 TA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반론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전화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전화기를 드는 것이다. 전화를 하기 위해서 화법은 둘째 치더라도 내가 스크립트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전화하는 습관이 배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전화를 들고 전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최소 단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론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입을 여는 것이다. 전화기 때문에 말을 멈추고 있는 순간 상대방 전화는 끊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디딤돌 화법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빠요, 필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라고 할 때 그러시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화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 브레인에서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암기된 반론 화법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뇌과학 공부 책을 보지 않아도 그동안에 20년 넘게 강의를 해오면서 제가 스스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었는데 이제는 좀 일원화되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첫 장과 끝장을 읽었으니 이 책은 다 읽은 거예요. 마지막 534페이지. 534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념의 힘. 개념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든다.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는 일정한 틀이 바로 개념이다. 개념의 틀이 없으면 많은 정보를 퍼담기 어렵다. 개별 사건들의 공통점이 확실해지면 하나의 범주화된 개념이 생긴다. 계속 읽으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마지막 줄, 개념적 사고를 강화하는 방법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본 후에 그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어떠한 그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나의 감정에 손때를 묻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말은 뭡니까? 적자 생존, 적는 컨설턴트가 생존합니다. 적는 컨설턴트가 살아남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처럼 이 박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손에 감정의 손때를 묻혀라. 정말 예술적인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쓰기 위해서 펜도 좋은 펜도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펜을 쓰고 싶으니까 또 글을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님과의 통화한 내용들의 그 감정에 손때를 묻혀라. 그리고 나중에 오늘은 비도 오고 활동 나가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기록해놨던 콜일지를 보니까 그때 그 고객님과 나눴던 그 대화 어떤 느낌이었는지 주변의 소리가 어땠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러한 감정들까지도 느낄 수 있다. 제가 엄청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굳이 전산 속에 고객님 명단 다 있는데 제가 왜 매지가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목이 터져라 강조를 했는지 이 뇌과학 공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고 또 후배들 제자들이 이로 인해서 정말 소득을 많이 받는 걸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뇌과학 책에서 또 증명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해피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님 그 책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메모한 내용을 한 가지만 같이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 학생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내가 그 전공을 택하게 된 이유, 사실은요,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어느 선생님이 좋았는지,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죽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그 선생님이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 더 신이 나서 그 공부에 빠져들어가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예를 많이 들어서 저희 교육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저에게 이런 문자를 줬어요. 대표님, 사실은 저 대표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숙제도 더 열심히 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답을 그렇게 해줬어요. 아주 지혜롭다. 우리 청소년 때 공부할 때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의 과목이 성적이 좋지 않냐. 내가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결과는 우리의 소득 향상으로, 실적 향상으로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박사님도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칭찬을 들었을 때 과목에 대한 내용을 감정에 이입하고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래요. 이걸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단지 저는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 과목을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기분 좋으니까 그게 여기구나. 기분 좋으니까. 이게 감정이구나.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라는 건 기억 저장 장치에 장기 기억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라는 건 내가 어떤 기억이 있느냐에 따라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은 또다시 감정을 이끌어낸다. 제가 여러분들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고 감정은 어느 순간 금방 식고 이 감정이 또다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에너지라고 했죠. 교육에 와서 또 열심히 교육을 듣는 순간에는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는 또 다시 흐지부지. 이게 감정에 있다면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했던 건 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나름 저도 부연 설명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100%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살았던 자녀들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런 서로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없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까지 슬프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뭐 우리가 일상에서 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일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 말은 공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12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함께 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만 해도 이게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눈물 하나 안 흘렸던 사람이 반려견이 죽게 된다면 대성통곡을 한다. 그건 무엇이냐? 기억 속에 감정이 함께 녹여있기 때문이래요. 기억 속에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행동하지 않는데요. 왜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냐? 느낌에 따라 행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느낌에 따라. 이 감정이 불러오는 이 느낌에 따라서 행동한다. 기억을 잘한다라는 거는 감정이 풍부하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시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관점을 좀 달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은 두껍고 안에 절반은 다 이런 뇌 그림이에요. 뇌 그림. 그리고 뇌 그림이 나와 있는 데는 이 신경 뭐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서 다 읽다 보면은요 이상해져요. 물론 제 수준입니다. 제 수준에 대한 얘기인 거고, 여러분들은 또 읽다 보면 이런 게 또 잘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사님께서 직접 다 그리신 그림이 책 표지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책을 샀느냐, 2020년 책은 박문호 박사의 빅 히스토리 공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왠지 여기 보면 우주의 탄생부터 인간 의식의 출현까지 빅뱅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요. 저는 이 책의 그런 내용을 목차를 보니까 지각, 감정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책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빅 히스토리 공부 이 관련된 책도 사볼 겁니다. 이 책의 대부분 이렇게 박사님께서 직접 다이어그램 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사실은 그래도 박문호 박사님께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조금은 정리를 하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바쁘다라는 핑계로 못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 뇌과학에 관련된 정말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제가 읽고 눈에 들어오고 공감이 가고 이러한 내용들만 제가 추려서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많은 공감도 되고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공유했습니다.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 였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